안녕하세요. 사연톡톡입니다. 이곳은 누구나 마음속에 품은 이야기,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매일 그리며 그림 속에서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한 사람. 사람들은 그를 사랑의 화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했죠. 나는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해 그렸을 뿐이에요. 그의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한 빛 하나를 남기길 바랍니다. 요즘 아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자꾸 뭔가를 잊기 시작했어요. 국을 끓이다가 소금을 2번 넣고 불 켜놓은 채 마당에 나가 있기도 했죠. 처음엔 그냥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둘 다 늙었나 보다. 그렇게 넘겼죠.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출근하는 척하면서 부엌을 슬쩍 봤는데 냄비가 새까맣게 타 있었어요. 정심이가 불을 켜놓고 잊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이게 단순한 건망증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며칠 뒤 저녁, 된장찌개를 먹는데 정심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나를 보더니 갑자기 웃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맛있네요. 순간 식탁 위에 시간이 멈췄어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 입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젓가락을 꼭 쥐고 있었죠. 병원에 갔어요.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짙었어요. 의사가 침착하게 말하더라고요. 초기 치매 증상입니다. 아직은 약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세상의 소리가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병원 문을 나서는데 정심이가 제 팔을 꼭 끼고 웃더라고요. 병원 참 깨끗하네요. 다음에도 같이 와요. 그 말이 참 순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한참 바라봤어요. 언젠가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잊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가 함께 쌓아온 세월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젊은 날의 우리 아이들 돌잔치 여행 사진. 근데 이상했어요. 사진 속 얼굴들이 다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 사람의 남편으로 살아온 세월이 갑자기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때 눈에 스케치북이 들어왔어요. 몇 년 전 손녀가 미술학원 다닌다며 자랑하면서 사준 거였죠. 할아버지도 그려보세요. 하던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냥 지금 이 얼굴이라도 남겨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필을 들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눈동자도 빗들고 윤곽도 어색했어요. 그래도 그리는 동안엔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그 사람의 얼굴선을 따라가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그렸어요. 밥 먹을 때, TV 볼 때, 잠들기 전. 하루 한 장씩. 그게 내 일상이 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기록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그림이 나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그릴 이유가 생기고 저녁마다 그림을 보게 됐어요. 정심이가 웃으면 나도 웃게 됐어요. 그림을 통해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정심이도 그걸 좋아했어요.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진짜요? 그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웃음과 슬픔이 같이 밀려왔어요. 하루는 특히 잘 그려진 그림이 있었어요. 정심이에게 보여줬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우리 아버지 닮았네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나를 아버지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그림을 찢었어요. 연필 자국이 허공에 흩날렸죠. 근데 찍고 나니까 더 허무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할까? 그날 밤 내내 스케치북을 바라보다가 결국 3장을 폈어요. 이번엔 눈물 흘리는 얼굴을 그렸어요. 내 마음 같았어요. 며칠 뒤 정심이가 방안을 정리하다가 제 스케치북을 보더니 한 장을 꺼내서 말했어요. 이건 내가 그린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웃더라고요. 그림 참 좋네요. 근데 이 밑에 내가 뭐라고 쓴 거죠? 나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밑에 뭐가 써 있다고요?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니까 그림 한 구석에 작게 글씨가 있었어요. 내가 쓴 게 아니었어요. 내 남편을 기억하려고 그렸어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언젠가 정심이가 나 몰래 그려둔 낙서였던 거예요. 그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그 그림을 사실은 정심이가 나를 기억하기 위해 먼저 그려놓은 거였어요. 그날 밤 나는 울었어요. 정심이는 나를 잊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 알았어요.
그 사람은 이미 나를 잊지 않으려고 오래전부터 싸워왔다는 걸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의 기억이 내 안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것 같아요. 웃던 목소리, 콧노래, 설거지 소리.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마치 그려야만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이제는 하루라도 그리지 않으면 불안해요. 정시민은 조금씩 나를 잊어가지만 나는 매일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있어요. 그림 속에서요. 그리고 요즘은 이상하게도 그림을 그리면 정심이가 옆에서 미소 짓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말도 눈빛도 손길도 기억이 아닌 느낌으로 남아있죠. 그걸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연필을 듭니다. 어쩌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은 참 조용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정심이에게서 많은 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 손주의 얼굴, 자기 생일까지. 하나씩 아주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얼굴만은 한동안 기억했어요. 아침마다 내가 그림을 그리면 정심이가 늘 내 옆 의자에 앉았어요. 말 한마디 없이 내 손끝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묘했어요. 그게 아픈데도 따뜻했어요. 마치 내가 사라지지 않도록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루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정심이가 물었어요. 오늘은 누구 그리는 거예요? 내 얼굴 그리는 중이에요. 그래요? 근데 참 따뜻하게 생겼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따뜻한 사람이 바로 나인데 이제는 그걸 모르는구나 싶었죠. 그래도 계속 그렸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그림은 남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마지막 끈이었거든요. 며칠 뒤였어요. 정심이가 내 그림을 들고 손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참, 그림 잘 그리죠? 손녀가 깔깔 웃으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거 올릴게요. 사람들이 보면 다 울지도 몰라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건 우리끼리의 이야기야. 그랬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며칠 후 손녀가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난리 났어요. 댓글이 1000개가 넘어요. 화면을 보니까 낯선 이름이 떠 있었어요. 사랑의 화가. 내가 무슨 화가야. 그냥 할아버지지. 그랬더니 손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마음을 그리는 화가예요. 사랑이 느껴져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어요.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그날 밤 스케치북을 덮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 그림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보일 생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싫지 않았어요. 정심이와 나의 시간을 누군가 기억해준다면 그거면 충분하니까요. 그 무렵부터 정심이는 더 자주 길을 잃었어요. 오늘은 몇 월이에요? 여기가 우리 집 맞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래도 내 그림을 보면 꼭 웃었어요. 이 사람 참 인자하게 생겼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지만 그 웃음 하나면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물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정심이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낯이 익은데.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날은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그렸어요. 혹시라도 내 얼굴선 하나라도 그 사람 기억 속에 남을까 싶어서요. 밤이 되면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그림들이 나보다 오래 살아남을까? 이 그림들이 사라진 기억을 대신 품어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덜 외로웠어요. 그림이 나를 대신해 아내를 기억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그 그림이 참 따뜻해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내 사랑의 온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불씨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정심이가 내 뒤에 와서 서 있었어요. 한참을 조용히 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순간 손이 멈췄어요. 그 한마디. 50년 동안 불러온 그 이름을 6개월 만에 다시 들었어요. 고개를 돌리니까 정심이가 웃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당신 그림 참 잘 그리네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겨우 속삭였죠. 알았어요? 정심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이에요. 금방 또 잊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아리게 흔들렸어요. 정심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참 차가웠어요. 근데 이건 기억해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거. 그림을 볼 때마다 느껴져요.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려줘요. 내가 잊어도 그림은 기억할 테니까. 그날 이후로 정심이는 다시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 사람이 잠깐이라도 나를 알아봤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정심이가 잠시라도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정심이는 여전히 매일 내 옆에 앉아요. 이제는 내 이름도 잊었지만 손끝으로 내 그림을 쓰다듬을 땐 아직 남은 정이 느껴져요. 그 온기가 있는 한 나는 계속 그릴 수 있어요. 오늘도 연필을 듭니다. 기억은 잊혀져도 사랑은 이렇게 남아요. 그림 속에서 손끝의 온기로 아침마다 마주치는 눈빛으로. 그리고 언젠가 내가 먼저 떠나더라도 이 그림들이 대신 말해줄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손녀가 내 그림을 인터넷에 올린 날이 언제였는지도 이제는 가물가물해요. 그저 하루하루 정심이를 그리며 버티던 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집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뉴스에 나왔어요. 진짜 뉴스예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죠. 근데 휴대폰을 내밀더라고요. 화면엔 내 그림이 그리고 낯선 자막이 떠 있었어요. 치매 아내를 위해 매일 그림을 그리는 남편 사랑의 화가. 순간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뭐야?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랬더니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울어요. 댓글이 수천 개예요. 전부 응원이에요.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죠. 그건 다 오해야. 나는 그냥 내 아내를 그렸을 뿐이야.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누군가 내 그림을 통해 우리 이야기를 알아준다는 게 나도 모르게 고마웠어요. 며칠 뒤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MBS 방송국인데요.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손사래를 쳤죠. 아유, 그런 거 할 나이도 지났고 카메라 앞에 서면 얼어버려요. 그랬더니 그쪽 PD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흔들렸어요. 정심이가 병원에서 웃는 모습을 떠올렸거든요. 그래, 저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뭐 대수람 싶었죠. 촬영날 카메라 세대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젊은 기자가 제게 마이크를 달아주며 물었어요. 그림을 왜 시작하셨어요? 나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죠. 기억이 떠나도 내 손이 기억하게 하려고요. 그 사람 얼굴, 그 웃음, 그 눈빛을요. 기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날 촬영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림 몇 장을 보여주고 정심이 사진도 한 장 내밀었죠. 기자는 카메라를 내리며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랑이네요. 그림이 아니라 마음이네요. 그 말이 마음속에 남았어요. 며칠 후 방송이 나갔어요. 그날 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에서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떤 사람은 울먹이며 그랬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도 치매셨는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돼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었어요. 세상 어딘가에 나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림은 점점 퍼졌어요. 신문에도 나왔고 동네 카페에도 내 그림이 붙었어요. 가게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울고 간 손님 많아요. 어르신 그림엔 따뜻함이 있어요. 그 말을 들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림은 따뜻하지 않아요. 그건 외로운 싸움의 기록이거든요. 정심이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어요. 추치이가 말했어요. 요즘 정심 씨 상태가 조금 더 진행됐습니다. 이름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병실로 들어가니까 정심이가 창가에 앉아 제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들어가자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말하더라고요. 이분 참 인자하게 생겼네요. 그 말에 웃으면서도 속은 허물어졌어요. 그 사람 바로 나야. 그랬더니 정심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네요. 그날 밤 나는 그 문장을 그림 밑에 적었어요. 참 좋은 사람. 그건 내 삶에서 가장 오래 남은 세 글자였어요. 며칠 뒤 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전시회를 여는 게 어떨까요? 그림을 직접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어요. 아니요.
이건 세상에 보여줄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사람과의 기록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손녀가 내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사람들한테 따뜻함을 나누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찔렸어요. 정시민은 늘 그랬죠.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세상에 그걸 숨기지 말아요.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전시 준비를 하면서 그림을 정리하는데 스케치북 사이에서 낡은 편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노랗게 바른 종이였어요. 글씨는 삐뚤었지만 확실히 정심이 글씨였어요. 당신이 날 잊어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아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언제 쓴 건지 몰라요. 아마 기억이 조금씩 사라질 때 몰래 써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그림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정시민은 나를 잊어갔지만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는 게 사랑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랑의 첫 주인공이었어요. 그 편지를 전시회 첫 그림 옆에 걸기로 했어요. 그림 제목은 기억의 자리. 관람객들이 지나가며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눈시울을 훔쳤어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내게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선생님,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예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나는 매일 그 사람을 불렀거든요. 전시장에는 하루에 수백 명이 왔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정시민은 병원에 있었죠. 그래서 나는 매일 전시가 끝나면 그날 그림을 들고 병실로 갔어요. 오늘은 사람들이 참 많이 봤어요. 정시민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래요? 나들 좋아했어요? 응, 당신 얼굴 보면서 웃었어요. 정시민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웃었어요. 그럼 된 거예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전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 앞에 꽃다발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에는 정심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병원에 누워있는 정심이가 어떻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그림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서툴게 그린 남자의 얼굴. 그리고 그 밑에 또박또박한 글씨. 내 남편. 그날 나는 울었어요. 진짜로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마 병원에서 간호사 도움을 받아 그린 모양이었어요. 그림을 보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사랑은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남는 거구나. 사람들은 나를 사랑의 화가라 부르지만 나는 여전히 그저 한 사람의 남편이에요. 기억을 잃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를 그림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남편이죠. 그리고 오늘도 나는 그 사람을 그리고 있어요. 세상은 잊어도 내 손끝은 아직 그녀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정심이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 미소가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건 내 착각일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 착각으로 하루를 버텨요. 전시회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내 그림 이야기를 했어요. 신문에 내 사진이 실리고 방송에서 다시 소개되고 누군가는 편지까지 보냈어요. 선생님, 그림 덕분에 아내를 다시 안아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리워서 밤새 울었어요.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묘했어요. 세상은 내 그림에 감동했지만 나는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해 그렸을 뿐이었거든요. 그날도 병원으로 갔어요. 정시민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들어가자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웃었어요. 오늘은 무슨 그림이에요? 오늘은 당신이 웃던 날이에요. 그랬더니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그날은 언제예요? 나는 대답을 못했어요. 언제였는지 나도 이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오래전 우리가 아직 서로를 기억하던 날이었을 거예요.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정심씨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꼭 오셨으면 해요. 급히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정심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내 전시회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 나는 그림 앞에서 웃고 있었죠. 정시민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사람 내 남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날 정말 오랜만에 내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요, 나요. 정시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손끝이 차가웠어요. 당신 참 오래 그렸어요. 응, 아직 덜 그렸어요. 이제 그만 그려도 돼요. 내가 다 기억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밤 정시민은 잠들듯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며칠 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심이는 이미 깊은 잠에 들어 있었어요. 하얀 이불 속에서 얼굴만큼은 편안했어요. 마치 긴 그림 속에서 마지막 한 장을 완성한 사람 같았어요. 나는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당신이 내 그림이네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그리지 않아도 세상이 대신 기억할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아직도 스케치북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얀 종이 위에 연필이 얹혀 있었죠. 그날 나는 그 연필을 처음으로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끝이 허전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마음이 비어 있었어요. 그때 문득 벽에 걸린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심이가 남긴 그 마지막 그림. 내 남편, 참 좋은 사람. 그 글씨를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뒤 전시회 관계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마지막 날 한 분이 다녀가셨어요. 휠체어 타신 여자분이요. 그분이 전시장 한가운데 앉아서 한참을 그림을 보다가 이 편지를 두고 가셨어요. 봉투엔 정심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짧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내 남편에게 그림 속 당신을 보는 동안 나도 잠시 당신을 기억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고마워요.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아마도 전시회 마지막 날 정심이가 간호사 도움을 받아 잠깐 다녀간 거겠죠. 그날 나는 전시장에 없었어요. 아마 그게 마지막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스케치북을 다시 꺼냈어요. 다시 연필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렸어요. 정심이가 휠체어를 타고 내 그림 앞에 앉아있는 모습,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이제 사람들은 나를 사랑의 화가라 불러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단 한 사람의 남편이에요. 기억을 잃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를 그림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한 사람. 오늘도 나는 그 사람을 그립니다. 그림은 이제 더 이상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에요. 내가 그릴 때마다 느껴요.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걸요. 정심이가 떠난 지 1년이 흘렀다. 처음엔 하루가 너무 길었다. 아침이면 습관처럼 의자를 2개 꺼내놓고 그중 하나에 앉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곤 했다. 그래도 매일 연필을 들었다. 이제는 정심이를 그리기보다 정심이가 바라보던 세상을 그리고 싶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꽃, 자주 가던 시장길, 나를 처음 본 그 바닷가 풍경까지. 어느 날부터 그 그림들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사랑의 화가가 돌아왔다. 이번엔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 신문이 찾아왔다. 기자가 물었다.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세요?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말했다. 예전엔 한 사람을 기억하려고 그렸어요. 지금은 그 사람 덕분에 세상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말이 기사 제목이 되었다. 지방에서 전시회 연락이 오고 학교에서 강연을 부탁했다. 교실 안 아이들 앞에서 말했다. 사랑은 잊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남는 거예요. 사람이 사라져도 그 마음은 어디엔가 묻혀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인생이고 예술이에요. 박수 소리가 따뜻했다. 몇 달 뒤 해외 미술 잡지에서 연락이 왔다. 국제 어워드에 출품해도 될까요? 손녀가 말했다. 그래서 출품했다. 그리고 수상했다. 사랑의 기억을 그린 아시아 시니어 아티스트 대상. 무대 위에서 말했다. 이 상은 제 아내의 겁니다. 그 사람의 미소가 제 손을 움직이게 했어요. 그날 정심이가 옆에서 박수 치는 것 같았다. 내 그림은 전국을 돌았다. 노인복지관에도 병원에도 걸렸다. 어르신들이 말했다. 나도 누군가를 그려볼까 싶어요. 그림 덕분에 오래된 상처가 아물었어요. 그림이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벅찼다. 우리 집이 화실이자 회사네. 손녀가 웃었다. 할아버지는 CEO예요. 이 나이에 그렇게 불리다니 웃음이 절로 났다. 어느 날 작은 갤러리로 출근하는데 한 통의 편지가 와 있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다. 펼쳐보니 낡은 사진 한 장과 짧은 글이 있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한 번도 말로 표현하지 못한 분이었죠. 선생님, 그림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그림을 그렸다는 걸, 단지 붓이 아니라 삶으로 그렸다는 걸. 감사합니다. 사진 속에는 평범한 노부부가 서 있었다.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정심이의 일기장을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였다. 2023년 3월 15일. 오늘도 여보가 나를 그렸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잊어가고 있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건 잊지 않았다. 이상하다. 기억은 사라지는데 사랑은 남는다. 손이 떨렸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여보, 나중에 이걸 읽을 당신에게. 나는 당신 얼굴을 잊었지만 당신 손길은 기억해요. 매일 아침 내 머리를 쓰다듬던 그 온기. 그게 당신이에요. 그러니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잊은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갤러리로 갔다. 정심이의 그림 나의 화가 앞에 섰다. 그런데 이상했다. 뭔가 달라 보였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남자의 뒷모습을 그린 그 그림. 그때 깨달았다. 정심이가 그린 건 내 뒷모습이 아니었다. 캠퍼스 속 남자가 그리고 있는 그림, 그 그림 속에도 또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무한히 반복되는 구조. 가슴이 철렁했다. 정심이는 알고 있었던 거다. 내가 그 사람을 그리는 동안 그 사람도 나를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그리며 살았던 거다. 기억을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갤러리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바깥에서 봄바람이 불어왔다. 어린 기자가 찾아왔다. 선생님께 인생이란 뭔가요? 웃으며 대답했다. 인생은 그림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지저분하고 멀리서 봐야 아름다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색으로든 그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그림은 완성되지 않아요. 기자가 물었다. 그럼 선생님의 그림은 완성되셨나요? 한참을 생각했다. 아직이요. 마지막 한 획이 남았어요. 그날 밤 혼자 갤러리에 남았다. 나의 화가 그림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붓을 들었다. 정심이가 그린 그림 위에 아주 작게 한 사람을 더 그려 넣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남자의 어깨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민 미소 짓는 여자. 정심이었다. 그제야 그림이 완성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며 살았고 이제 같은 캠퍼스 안에 함께 있었다. 다음 날 손녀가 그림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할아버지, 이거 언제 그리신 거예요? 어젯밤에. 근데 이 여자분은 할머니지. 손녀가 울먹였다. 할아버지, 이 그림 할머니가 그리신 거 아니었어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할머니가 그렸어. 근데 이제 우리 둘이 함께 그린 거야. 그 그림은 전시하지 않았다. 갤러리 가장 안쪽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걸어두었다. 그리고 그 앞에 의자 2개를 나란히 놓았다. 사람들이 물었다. 선생님, 그 그림은 팔지 않으세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우리 집이에요. 팔 수 없죠.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의 화가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제 안다. 우리는 모두 화가였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기 시작한다. 말로, 행동으로, 기억으로. 그리고 그 그림은 죽음 너머까지 이어진다. 오늘도 연필을 든다. 더 이상 정심이를 그리는 게 아니다. 정심이와 함께 그리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손을 감싸고 있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완성해 간다. 끝나지 않을 그림을. 기억은 잊혀도 사랑은 남는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함께 그려진다. 사랑의 화가, 정심의 남편.